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네, 저는 상담을 하는 심리상담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다니 어머님이 새로운 사연을 하나 더 보내주셨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럴게요. 원장님 유튜브 사연 올라오면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다니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너무 까분다는 느낌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나이차가 적게 나는 동생이랑 늘 같이 있으니 약간 친구랑 같이 있으면 더 오버하고 까부는 모습처럼 들떠있고 방방거리는 게 일상이 되니 유난히 그런 모습이 더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곤 했는데 최근 들어 남편이랑 또래에 비해 좀 심한 건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서 요상한 춤을 추면서 빼레백백 같은 장난치는 소리를 내는 식도 있고요. 방문 선생님들, 미술 피아노 선생님이 오시면 일단 숨바꼭질을 하며 안 나와서 제가 숨바꼭질 선생님 아니고 미술 선생님이니 나와야 된다고 몇 분을 실랑이 하면 낄낄거리고 나와요. 미술은 그나마 흥미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 이론, 도레미 같은 거 배우는 시간 땐 아이 참 아저씨, 아주머니, 아이 깜짝이야 하는 맥락이 안 맞는 아무 말 장난을 치는 소리도 들리고요. 1대1 수업이라 그런가 싶다가도 1대6 정도로 배우는 발레 학원에서도 발레를 좋아해서 잘 참여하다가도 밖에서 지켜보면 혼자 까부는 요상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어제는 가족 사진 촬영을 하는데 사진사님이 남자아이처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내내 뱅글뱅글 뛰어다니고 뿅뾰로뿅 하며 낄낄거리고 사진사님 다리에 매달리는 등 그런 모습들은 저희 부부도 얘가 왜 이러지 하는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까불어도 완전 처음 뵙는 남자 어른 앞에서까지 저런 건 처음이라서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하게 못하게 해도 가족끼리 있는 곳에서 까부는 춤 등을 추는 건 아이다운 모습이라 여겨져서 말리지는 않았거든요. 귀엽다 귀엽다 했던 탓인지 다른 사람들도 귀엽게 볼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 그냥 까부는 아이인 건지 좀 헷갈려요. 아기 때부터 낯도 많이 가리고 내성적인 편이라 생각했던 터라 다니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까부는 모습이 더 낯선 것 같기도 한데 어린이집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자라며 더 많은 친구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지내게 될 텐데 저렇게 까부는 모습이 저희 아이가 유독 그런 건지 또 일반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지난 방송에서 네, 듣기에는 아이가 낯가림도 있고 어머니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성적인으로 보였던 아이가 네, 이렇게 까불고 한 달 이내에 뭐 이런 변화가 크게 생겼다는 게 네네. 낯설게 느껴질만 하잖아요. 그쵸. 영 모르는 분이 이거를 읽으면 같은 아이라고 못 느끼실 정도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 어떤 성향인지 좀 쭉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이런 성향의 아이들이,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이렇게 공주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주인공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아, 다만, 네. 자신이 충분히 연습되어서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걸 쓰는 거 좋아해요. 아,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 네. 멋지게 해내는 거. 이런 걸 또 엄청 좋아하고 즐기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가 다 준비됐다. 이제 내가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걸 하길 좋아해요. 음, 물론 이제 그거가 준비 안 됐을 때 이제 그걸 하자 그러면 싫어하죠. 근데 이제 미술이나 피아노나 발레나 선생님들하고는 막 이런 걸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빼빼빼빼 이러면서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네. 거잖아요. 그쵸. 지금 미술이나 피아노나 발레 그 활동 자체로 다니가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어서 그쵸? 그러기는 좀 이를 것 아니 같아요. 뭐 시작한 지 뭐 1년, 2년 됐다고 하더라도 아, 네. 정말 영재구나. 너 너무 잘한다라고 했다 음, 하더라도 잠깐이죠. 그쵸. 어떤 무대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하고 배우는 거는. 그렇죠. 그쵸? 물론 뭐 영재다 이러면서 이러면 너무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더 잘하고 싶어 하고 이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뭔가 웃기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 더 아. 주목을 끌고 더 즐겁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원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다니가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가요? 유별난가요? 아이들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머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모습을 잘 안 보이나요? 아니면 잘 보이나요? 어린이집에서는 이렇게 막 이상한 뭐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죠. 다니가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어머니 사연에서 그랬잖아요. 가족끼리 있을 때는 아이다운 모습으로 여기셔서 그냥 두신다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다니 입장에서는 그게 다 가족끼리 있는 모습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엄마나 아빠만 느끼는 차이인 거죠. 그거는 다른 사람이 있고 없고는. 아, 그쵸. 나는 엄마 아빠랑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른 네네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밖에서나 이럴 때 이제 선생님들 오시고 그럴 때 불편함을 어머니는 느끼시겠죠. 아, 이럴 땐 하지 마. 그래서 하면 안 돼. 얘기하시겠지만, 그걸 단위가 구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어머님이 힘드신 거죠, 이게.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다운 모습이기도 한데, 때때로는 너무 매너 없는 모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당황스럽고 힘드신 거죠, 이제. 네네. 어머님이 지난 방송을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네.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다니 엄마입니다. 해결 중심의 감성 없는 대문자 T 엄마라. 다니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고 아이의 칭얼거림을 끝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하고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사실 아이는 저보다 더 섬세하고 여러 각도로 생각하는 저와는 다른 존재라는 걸 느끼게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서 엄마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앞으로 다니를 대할 때 꼭 기억하고 마음을 알아주도록 해볼게요. 긴 시간 고민해 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써주셨어요. 새로운 질문을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댓글을 보면서 한 번 더 방송을 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일단 어머님이 뭐 T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겠는 건 아마 어머님도 다니와 비슷하게 본인께서 그리셨던 양육의 모습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점점 근데 이제 그것과 달라서 당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봤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T냐 F냐 그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방송의 에센스는요, 다니의 성향을, 마음을 다르게 이해하고 계시다.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더 잘 들어주시고, 더 공감을 잘 해주시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네. 어머님,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아.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아마 그러시면 너무 힘드셔서 부작용이 날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지도 몰라요. 엄마가 시간과 에너지를 잘 분배해서 들어주실 상황이 될 때 하시라는 거죠. 아, 네네. 아무래도 이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작업도 처음이고 짬을 내서 하다 보니까 최대한 핵심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어머니는 공감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하셨다고 하셨는데 굳이 해결이나 공감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이가 그리고 있던 그림이 무언지, 바라고 있던 이상적인 상황이 무언지를 관심 있게 들어주기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관심 있게 상대방이 들으면 어떨까요? 더 말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가 주변의 방해나 망한 걸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할까요? 하고 싶었던 걸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그림 그리다가 누가 쳐가지고 선이 어긋나니까 나 안 할래요?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망했다는 기분이 들고 하기 싫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원래 어떤 걸 하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요. 망한 거보다는 하고 싶었던 걸 아이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점점 신나서 방법에 대해 막 이야기를 해나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변의 방해나 망쳤다는 생각보다는 원래 자신이 원했던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그 관심을 더 키워가 볼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이후에 비슷하게 혼자 있을 때 망했다, 방해받았다 라고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짜증을 내거나 무작정 엄마를 부르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와 연습을 시켜주는 과정이 될 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2명의 공주님을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아마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어머님께서 공주님이셨을 텐데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이런 수고와 이런 리얼함을 미처 모르셨을 거거든요. 네. 제 지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 누가 애기 똥냄새가 구수하다고 했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 자긴 키워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네네. 아이들을 돌보는 수고는 뭐 SNS에 나오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이미지들하고 다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맞아요. 오늘 시작하면서 읽어주신 고민 사연에서도 어머님의 마음이 저는 잘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매너를 지켰으면 하고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경우는 매너를 교육시킨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어떤 경우에 단위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불편해.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위가 아직 엄마가 느끼는 그 불편함을 공감을 못 할 거예요. 마냥 신이 나지, 지금. 자기한테 집중해주는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네. 네네. 예의라는 단어와 매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좀 두 가지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예의는 인사나 뭐 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적극적인 행위로 느껴지고요. 매너는 개인 간의 존중하는 거리감이랄까? 기본적인 태도 같은 덜 적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뭐 집단을 중시하는 동양과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처럼 양육에서도 2가지 개념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기본 양육과 적극적 양육. 예를 들면 먹고 자고 입히고 씻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해주는 것을 기본 양육 시간이고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러는 시간은 적극적 양육을 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정해서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양육만 하셔도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더 해주면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더라, 이런 것들을 못 해줘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의 자생력이랄까요? 성장력이랄까? 스스로 성장하는 힘을 믿으셔도 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요. 생각해 보세요. 배밀이를 하거나, 뒤집기를 하거나, 걷거나, 이게 다 아이들이 해온 거잖아요. 그쵸. 그걸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도 이미 훌륭하세요. 우리 문화가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검사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항상 이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뭐를 고치면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뭐가 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있는 그대로를 잘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양육에서도 어머니들이 마음이 비슷하게 뭐가 좋고 나쁘냐, 뭐를 고치면 되냐 라고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번에 들었어요. 네네. 단이 어머님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잘해주시는 건 엄마가 컨디션 좋고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충분하세요. 매번 늘상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더 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기본 양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 좋아요. 힘들어지실 테니까요. 네네. 이건 비단 단이 어머님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모든 부모님들께도 드리는 말인데 기본 양육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하세요. 얼마나 많은 체력과 노동력이 들어갑니까? 그쵸. 시간과 에너지가. 맞아요. 더 해줘서 좋다더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더라 하는 것들을 못 해준다고 해서 나쁜 엄마나 나쁜 아빠가 아니에요. 그건 마치 내가 이건희 아빠를 두지 않아서 미안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아이들의 성장력, 자생력을 믿으셔도 돼요. 네. 제가 단이 어머님이 오늘 보내주신 고민 사연과 댓글에서 양육에 대해 평가를 받고 계신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건가 하는 마음으로 쫓기듯한 마음이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머님도 댓글에서 적어주신 대로 어머니와 아이는 다른 존재로서 서로 알아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네. 이렇게 함께 알아가면 되죠. 아이들도 모든 게 처음이지만 엄마도 엄마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 어린이집이 공동 양육자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럼요. 이렇게 함께 앞으로도 계속 나누어가면 되죠. 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서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다들 칭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